그 안에서 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김진만 팀장과 함께 1시 30분 상황실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긴급 진단, 오늘은 상황실에서 요 한 섹터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반도체주 이야기인데요. 이쯤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하나, 반도체 슈퍼사이클 맞아? 진짜 맞아? 정말 맞아? 이에 대한 의구심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간밤에 4% 급락했어요. 네, 저도 이제 4% 가까이 급락하고 이제 편입 종목 전체가 빠지는 거는 사실 이제 거의 처음 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네.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뭐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반도체 업종 원자재 가격이 조금 민감하고요. 거기다 네. 뭐 환율도 뭐 딱히 좋아주지 않는 실정에서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하기보다는 뭐 필라델피아 지수도 빠지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 되게 좋았었는데 옵션 만기 하루 전 남기고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포함된 대다수의 종목, 30개의 종목이 그렇죠. 다 빠지면서 지금 반도체 지수가 4%대 급락을 했는데 테크주들의 순환이라고 해요. 사실 뭐 순환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그동안 많이 올라주긴 했으나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나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을까 이쯤 되면은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금리 인상을 아예 해버리는 게 오히려 악재에 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오히려 이제 매번 나왔다 들어왔다 이제 뭐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스탠드 자체가 이제 사실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악재라고 보고요. 차라리 한번 금리 인상을 해버리는 게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할 정도로 제가 지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테크주들 당분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 나올 때마다 계속 이제 좀 하락이 있는 게 고점 워낙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리스크가 많이 존재를 하고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 나스닥 빠지는 거에 비해서 좀 다우는 선방을 하는 게 여행이나 유력 섹터는 지금 막 회복을 해서 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뭐 테크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 2분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전망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크주들이 성장주들이 쉬어가는 그 자리를 컨텍츠주들 그리고 혹은 또 화학이라든가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그나마 받쳐주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럼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신호가 진짜 맞는 건지 사실 맞다면 우리가 이전부터 알고 있긴 했지만 반도체주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포기하기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가을쯤에는 좀 봄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그 겨울을 지나고 있는 구간이군요. 네, 이제 뭐 아예 폭삭 주전기보다는 조금 이제 지나면은 봄이 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1분기 한국 대표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가전 쪽에서 수요가 많아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방어한 거지 실제로 이제 반도체 부분, 비메모리 쪽 특히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영업 적자를 간신히 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룹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고정적으로 얼마를 투자를 해야 돼 파이가 늘고 이제 그다음에 섹터 자체가 오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호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쇼티지가 나고 있는 것 자체가 반도체의 니즈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 이를 반영을 하려면은 적절한 이제 뭐 정책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기업의 이제 투자가 합쳐지면서 그렇게 맞아야지 이제 슈퍼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이제 미국에 비해서 반도체 관련 정책이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많이 부족한 게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에 더불어서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평택이나 오스틴 쪽 투자 유치가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TSMC를 필두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몇 조를 투자하겠다라고 가이드가 나온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하겠다 저럴 것 같다 정도 설만 나오고 좀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조금 한국 시장의 반도체 시장을 조금 더 안 좋게 하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증권가에서 반도체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센터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셨어요. 맞아.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맞습니다. 하나 그 안에서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가셨거든요. 약간 증권가에서 반도체주, IT주를 바라보고 있는 톤이 살짝 변하고 있나요? 어때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반도체 호황은 맞는데 이제 마침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이 같이 섹터 자체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종목 혹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수혜를 많이 받는다, SK 하이닉스의 수혜를 많이 받는다. 실제로 이제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인지 기업인지를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여기 반도체 A 기업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삼성전자와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네. 오르기에는 이제 유동성이 많이 죽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납품을 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를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종목군에 대해서 선별 작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중인 지금이 매수 적기이다. 허나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매수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앞으로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온다면 이런 이슈 때문에 봄이 오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또 한번 다음 상황실에서 살펴볼게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또 호출을 당했습니다. 지난 러먼드 미국 상무장관이 이달 20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또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를 압박하지 않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지금 계속 압박과 당근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데 이제 네.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갖춰지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화상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안 나와서요.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답변을 이렇게 압박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피드백이 와야 되는 시점에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뭐 여러 이제 TSMC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반도체 업종도 있지만 뭐 GM 포드 등 이제 실제로 이제 구매하는 입장, 그다음에 아마존이나 애플 등 이제 테크주까지 같이 와서 전반적인 산업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이제 내수화라 그러죠. 이제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정말 강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법안을 바꿔서까지 지금 이제 강한 투자 혹은 이제 강한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베니핏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찍 이제 압박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좋은 투자 방안 혹은 이제 세율 감면 등의 당근이 존재할 거로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이 품귀 현상으로 다른 제조업체들의 공장이 중단되면은 또 그 안에서의 일자리 문제라던가 민심의 문제가 엮여 있고 또 더불어서 중국도 계속 견제를 해야 되는 외교 정치적인 사안들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여기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니까 우리는 반도체라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무언가의 카드로 내놓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왜냐면은 스탠스 자체가 조금 다른 게 지금 이제 쇼티지가 많이 나고 있는 쪽에서는 이제 뭐 사실 차량용 반도체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차량용 반도체는 한국도 없습니다. 아. 한국도 부족한 와중에 이거를 카드로 뭐 백신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협상 카드로 쓰기에는 한국 사정 또한 좀 녹록지 않은 실정이고요. 사실 뭐 지금 오늘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게 좀 대북주입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한국 정부 자체에서는 사실 매번 한미 정상을 할 때마다 뭐 이런 세부적인 상황보다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만 이슈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네. 뭐 반도체 카드로 해서는 조금 제시를 할지조차 좀 의문이기 때문에 뭐 사실 대북주가 오르는 게 그런 기대감에 좀 있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언가의 카드로 반도체 얘기 나오길 가능성은 좀 적게 보인다라고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반도체 회의는 이달 20일에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열리게 되잖아요. 거기서 압박이 좀 들어온다 혹은 삼성이 미국 오스틴 공장에 투자를 발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같이 봐야 될 기업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평택, 오스틴 공장이 두 개 다 같이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거기에다 뭐 특별히 평택 쪽에 좀 이제 이슈가 많은 종목들도 있고 오스틴 쪽 이슈가 많은 종목들도 있는데 각각 조금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 쪽 투자 방안이 조금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워낙 이제 미국 정부에서 닥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평택은 조금 나중에 해도 될 것 같다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종목을 보자면은 특히 이제
오스틴 관련주로 봤었을 때는 원익 IPS를 필두로 뭐 한양 ENG, 뭐 사이맥스 등 좀 근처에 미국 지부에 좀 근처에 회사가 많은 종목들을 좀 얘기로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양 ENG도 오스틴 주변에 공장이 있어서 또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 실제로 삼성과 또 계약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원익 IPS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황실에서 국내에서 있을 또 하나의 이슈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K반도체 벨트 전략이라고 오는 13일에 정부가 발표를 하는 건데 뭔가 반도체 벨트에 있어서 전략을 세워주겠다. 정부 차원에서 세율을 인하하는 건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별 내용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요. 아, 그래요? 이런 게 단발적인 이슈가 조금 무서운 게 윗꼬리를 항상 남긴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기대감으로서 조금 올랐다가 사실 정책상 지금 반도체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정부의 메인 사업이 아닙니다. 네. 메인 사업은 대북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투자에 조금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에 조금 더 앞서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워낙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도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이제 거의 17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 경쟁을 굉장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 2,800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상을 까보니까 정부에서 지원금은 한 500억 정도고 나머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 나오는 투자 재원을 활용해서 재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스탠드를 봤었을 때는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립 서비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립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는 이제 그냥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좀 정책적인 지원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더 겨울이 길어질 수도 있다. 하이닉스가 겨울이 길어질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메인 산업이라서 이 부분 주력 산업에 투자가 없다면은 외국 기업들에게 그 순위권을 내준다던가 기술 경쟁력에서 추월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추락하는 K 반도체 경쟁력이라는 지금 정리된 이 내용을 보고 계신데요. 파운드리 있어서는 TSMC가 지금 1위잖아요. 삼성과 이 1위와 2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디램으로는 후발주자들이 또 막 추격을 하면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낸드는 글로벌 합종 연행에 치킨 게임이 우려되면서 가격 제세 깎아먹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팹리스 부분에서는 국내 기업 절반이 영업이익 적자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은 맞지만 마냥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 채팅방에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속임수 아닌가요? 이거 반도체 팔아야 되나요? 반도체 7월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버텨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을 필두로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방안이 나온다면 3분기 때는 봄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그다음에 계약 공시도 나오고 그다음에 좋은 종목들에 있어서는 투자 공시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만 좀 버티면 보릿고개 좀 버티면 이제 봄이 오니까 조금 더 이제 손해를 보고 나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보자라고 좀 그런 스탠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조금 더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면은 이런 사이클에 좀 더 이제 빠르게 탑승을 하고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항상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금 우리 반도체주 보유자는 버텨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옥석 고르기가 필요할까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당연히 옥석 고르기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이제 한 두 가지 종목 정도 제가 한번 갖고는 와 봤는데 워낙 이제 유명한 종목들이라서 이제 제가 따로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특히 이제 저는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이제 하나마이크론까지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미 반도체는 워낙 기술력이 좋아서 논외로 계속 계약 공시가 계속 듭니다. 한 일주일 정도에 하나씩 막 뜨는 것 같은데 워낙 기술력이 좋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해외 TSMC를 비롯해서 외국의 수주 업체들도 많이 지금 계약 공시를 따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를 바탕으로 섹터가 좋다면 조금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삼성전자 향도 있고 SK 하이닉스 향도 있고 강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가 탑티어고 하나 마이크론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SK하이닉스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오늘 차트를 보니까 또 여기서 5%가량의 하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지선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투자자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 온 것 같아 보이거든요. 다시 12만 원대로 내려왔는데 김지만 팀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 일단은 단발적인 쇼티, 일단 필라델피아 지수가 급락함으로 나오는 단기적인 쇼티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워낙 이제 이런 이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 오히려 이제 매수 찬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요 라인이죠. 한 12월 30일 날 있었던 갭이 하나 있습니다. 요 라인에 갭이 하나 있는데 요 라인을 기준으로 좀 지지선을 구축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라인은 이제 한 11만 8천 원 정도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느 정도 낸드 쪽도 그렇고 이제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낸드가 안 좋다고 하지만 낸드 쪽에 더 공격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타 업종 간에서 조금 더 격차를 벌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11만 8천 원, 11만 7천 원 라인을 지지선으로 해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전략 세워드렸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아니지만 오늘 또 핫한 종목이 SKIT예요. SKIT 지금 팔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와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한번 도와드릴게요. 어제도 마침 어떤 분께서 따상 가능할까요? 라고 해서 따상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예측했는데 오늘 시장이 또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네, 시장의 분위기도 안 좋고요. 이제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모주에 대해서 이제 매력도나 흥미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매번 이제 대형 공모주를 했었을 때 나오는 이제 그날 혹은 다음 날 조금 이제 안 좋은 말씀들이 나오는 게 더 오를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이제 너무 많이 밀린다 이렇게 해서 사실 공모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신규 상장주는 처음에 첫날 종목이 나중에 다시 보기 힘든 가격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SKIT처럼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제한돼 있다. 좀 그런 전망을 내비치고 있고 사실 어제도 말씀드리듯 조금 가능성과 위에 좀 불안한 말씀들 같이 드린 이유가 조금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제 받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만 팀장님이라면은 마음 편하게 오늘 매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오늘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한번 도와드렸고요. 또 많은 분들이 TV를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김지만 팀장님, 끝번호 2754님께서 지금 아이들 학교 가면 드라마 안 보고 저희 매일경제만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저희 2명의 사진이 담긴 이 TV를 찍어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열심히 힘을 내서 방송을 하고 또 전략을 세워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죠. 네, 이런 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분석하고 좋은 종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진만 팀장님도 점심 안 먹고 오늘 계속 증시 분석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달릴까 말까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